21세기 축구 역사가 시작된 지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천재가 유럽 무대를 밟았지만 최근 공개된 21세기 최고의 윙어 21인 명단은 축구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이 신기의 명단 속에 남미와 유럽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이 견고한 성벽 안에 단 한 명의 아시아인이 당당히 깃발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트넘의 심장이자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번 순위는 스포츠 바이블과 아이코닉 풋볼이 누적 데이터와 전술적 임팩트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놓은 잔혹하리만큼 객관적인 성적표입니다. 손흥민의 순위는 15위. 숫자로만 보면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이름 뒤에 가려진 선수들을 보십시오. 프리미어리그를 씹어먹었던 에덴 아자르,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사디오 마네, 그리고 레스터의 기적 마레즈까지 유럽과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괴물들이 지금 손흥민의 등 번호를 밑에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유럽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데이터의 반란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동안 손흥민을 깎아내리던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무관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빌바오의 밤을 기점으로 모든 논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토트넘의 역사적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순간 그는 비로소 왕좌를 차지한 진정한 국왕으로 등극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누구도 커리어를 빌미로 그의 위대함을 의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단순히 우승컵 하나 때문에 그를 15위에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는 축구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압도적이고 소름 돋는 증거들입니다. 이 차가운 순위표가 증명하는 건 단순한 명성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넘어서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들의 실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이 명단이 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지 그 실체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역시 메시와 호날두라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사실 이 두 명은 논외로 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발롱도르 도합 1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9회, 이건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집어삼킨 기록이니까요. 이들이 1, 2위에 버티고 있다는 건 이 명단이 단순히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실력과 커리어의 극한을 요구하는 엄격한 성적표라는 뜻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더 숨이 막힙니다. 외계인 호나우지뉴부터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네이마르, 그리고 이집트의 왕살라까지, 특히 파리와 11위에 이름을 올린 로베리 라인, 로벤과 리베리를 보십시오.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들의 움직임은 현대의 축구 윙어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베일은 어떻습니까? 전성기 시절 그 압도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겼던 인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를 좀 안다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라인업은 감히 토를 달기 힘든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아주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위부터 14위까지 손흥민보다 위에 있는 모든 선수는 최소 한 번 이상의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는 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혹은 월드컵까지. 축구계에서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결국 트로피입니다. 아자르나 마네처럼 전성기가 지났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승자의 DNA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아무리 기록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가끔 기록 너머의 무언가를 봅니다. 트로피 진열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라성 같은 레전드들 사이에서 당당히 15위를 차지한 이 아시아 선수. 전문가들이 단순히 운이나 마케팅으로 이 자리를 내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손흥민을 완전히 잊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우승 커리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오직 손흥민만이 도달한 기괴할 정도의 압도적인 수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껍데기는 다 벗겨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왜 손흥민을 15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미친 데이터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득점의 순도입니다.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이 얼마나 따기 힘든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기록에는 전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페널티킥 골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메시나 호날두처럼 순위 상단에 있는 선수들은 커리어 득점의 상당 부분이 페널티킥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직 필드 골만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기록을 보고 소름이 돋는 이유는 페널티킥이라는 보너스를 제외한 순수 타격 능력만 따졌을 때 손흥민의 실제 파괴력은 TOP5까지 치솟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양발의 대칭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양발을 좀 쓴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손흥민은 왼발 59골, 오른발 62골이라는 거의 완벽한 50대 50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명단에 있는 8위 로벤이나 11위 리베리를 보세요. 각자 압도적인 주발이 존재합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막아야 할지 아예 계산이 안 서는 선수를 상대하는 건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현대의 축구 전술에서 완벽한 양발잡이 윙어는 그 존재 자체로 상대팀의 수비 대형을 붕괴시키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자 전 세계 윙어 중 손흥민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훈장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가장 경악하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대 득점, 즉 XG 대비 실제 득점력입니다. 보통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만큼의 골을 넣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골이 되기 힘든 위치에서도 기어코 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매 시즌 X값을 상회하는 득점을 기록해왔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순수 슈팅 메커니즘의 승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선수를 데이터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준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빌바오의 밤을 기억하시나요?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그 순간 손흥민을 따라다니던 무관이라는 해묵은 논란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을 정상으로 이끈 왕좌를 차지한 진정한 국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우리가 손흥민을 무관이라 부르며 저평가했던 건 어쩌면 우리가 그의 진짜 가치를 담아낼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실력과 기록 그리고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춘 손흥민의 존재는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를 넘어 아시아라는 대륙 전체에 어떤 불멸의 유산을 남기고 있을까요? 축구라는 바닥은 정말 지독하리만큼 결과론적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어도 진열장에 금빛 트로피가 없으면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곤 하죠.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안티팬들은 그를 향해 늘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컵이 몇 개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를 21세기 최고 윙어 15위에 올린 건 단순히 그가 착해서 혹은 마케팅 가치가 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승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야말로 그의 실력이 얼마나 규격외였는지를 반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손흥민이 뛰어온 환경입니다. 이 명단 상위권에 포진한 선수들, 대부분 리그를 독식하는 메가 클럽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것도 상대적으로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팀의 시스템을 홀로 견인하며 이 기록을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걸 넘어서 생존과 증명의 역사입니다.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이 득세하는 이 판국에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의 벽을 깨고 전문가들의 뇌리에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트로피라는 껍데기를 떼어내고 봐도 그의 존재는 이미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빌바오의 밤은 그 모든 억울한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그 장면. 사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비운의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우승은 단순히 하나의 타이틀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를 저평가했던 모든 논리적 근거를 뿌리째 뽑아버린 위대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좌를 차지한 국왕으로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축구 역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습니다. 트로피라는 마지막 족쇄까지 끊어낸 이 전설적인 윙어의 발자취는 이제 경기장을 넘어 전 세계 축구계에 어떤 불멸의 유산을 남기고 있을까요? 자, 이제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사에 새겨진 하나의 거대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남미라는 그 견고한 성벽을 홀로 허물고 아시아 선수도 세계 정점에 설 수 있다는 걸 그는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우승컵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손흥민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축구 팬으로서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름 돋는 증거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세계 15위라는 이 순위가 과연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다 담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은 그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K자부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전설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